영상 시작합니다. 교과서로는 130쪽부터고요.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입니다. 그래서 5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130, 131, 132쪽까지 해서 배워볼 거고요. 133쪽은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130쪽 가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란 무엇일까? 자, 갑니다. 합리적 선택의 의미와 한계. 먼저 합리적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130쪽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 자,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탕수육을 먹을지, 깐풍기를 먹을지 왜 선택해? 당연히 둘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치? 내가 둘 다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시간과 재력이 된다면 중국 요리를 싹 다 시켜서 한 입씩 먹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사람은 많은 걸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현실 상황이 있잖아. 그래서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이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유는 사람의 욕구에 비해서 그 자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부족한 자원이 사람의 욕구보다 부족한 특성을 바로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희소성. 희귀하고 적다는 거야. 성질이.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예요. 자원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람들의 욕구가 그거보다 더 많으면 그건 희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주지. 자,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제품인 A와 B가 있어. A에 대한 양은, A 자원은 양이 이 정도야. 근데 B 자원은 양이 이 정도야. 그럼 누가 더 많아? B가 양이 더 많지. 6배 정도 더 많다고 해봅시다. 6배나 B가 더 많네? 그러면 당연히 A에 비해서 B가 더 많으니까 A가 더 희소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모르는 거야. 왜? 사람들이 A를 더 원하는지 B를 더 원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 희소성이라는 건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정해지는 거예요. 자, 보자고. 그럼 A와 B를 원하는 사람들의 수를 봅시다. 자, A를 원하는 사람의 수는 1명이야. 예를 드는 거예요. A 자원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1명인데 B 자원을 원하는 사람의 수는 15명 곱하기 10만이니까 150만 명이에요. 그러면 봐봐. A는 1명이 원하는데 B는 150만 명이 원해. 양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희소하다고 할 수 있어? B가 더 희소하다고 할 수 있지. 희소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왜? 사람들의 욕구가 이만큼 더 많으니까 사실 A보다 양이 많지만 더 부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이런 개념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희소성은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그게 바로 희소성이고요. 이 희소성에 의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선택해야 되고 또 이 선택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사람은 시간 한정되어 있죠. 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 한정되어 있죠. 노동력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선택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선택과 관련해서 오늘 배울 게 바로 합리적 선택이에요. 합리적. 이치에 합당하다는 거야. 합리적이라는 말은 들어봤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인가? 합리적 선택이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선택을 했을 때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처음 드는 개념이 또 두 가지가 나오죠. 기회비용과 편익. 이 기회비용과 편익이 무슨 뜻인지 알면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 결국엔 무슨 선택을 하라는 거야?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기회비용과 편익이 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럼 기회비용과 편익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교과서 131쪽입니다. 줘볼게요. 편익이란 편리한 이익이라는 거야. 쉽게 생각해 보세요. 편리한 이익. 선택을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을 편익이라고 합니다. 여행을 했어. 그럼 여행이라는 선택을 했지. 그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얻게 되는 만족감, 힐링,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편익이 될 수 있고요. 또 빵을 사 먹었어. 빵을 먹고 나서의 배부름, 맛있음, 뭐 이 정도의 만족감. 또 교과서 130쪽에 있는데 인어공주 이야기가 나오죠. 인어공주 동화 다 알죠? 왕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마녀와 이제 거래를 해서 목소리를 잃는 대신에 다리를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어공주가 마녀와의 거래로 얻게 된 다리. 내가 거래를 하겠다라는 선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죠. 다리라는 편익을. 그런 것들이 편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익이란 개념은 쉽죠?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기회비용입니다. 기회비용. 이걸 좀 가려야겠네요. 글자가 많으니까 좀 가릴게. 선택으로 인해 포기해야 되는 가치를 기회비용입니다. 비용이라는 건 우리 지불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용. 지불해야 되는 거. 근데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이걸 기회로서 날려버리는 거야. 이 기회를 비용으로 지불하는 거야. 그게 기회비용인데 선택을 해서 포기해야 되는 가치 혹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을 경우에는 그 중에 가치가 가장 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언뜻 이해가 안 된다면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들이 가게에 갔어. 크림빵과 단팥빵이 있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뭐 예를 들어서 돈이 얼마 없거나 아니면 배가 빵을 2개 먹기에는 내가 배가 너무 부르다거나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크림빵을 고르게 된다면 크림빵이라는 선택을 한다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가치가 뭐예요? 크림빵을 선택했다? 그럼 난 뭘 포기해야 되지? 첫 번째 포기해야 되는 거 첫 번째가 크림빵의 가격. 왜? 크림빵을 돈 주고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돈이라는 걸 포기해야 돼. 돈이라는 가치를 가게 사장한테 줘야 나한테 크림빵이 오잖아. 그지? 그게 크림빵 가격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 뭐가 또 포기해? 뭘 또 포기해? 단팥빵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도 포기하죠. 둘 다 못 먹으니까
단팥빵이 아닌 크림빵을 선택한 거잖아. 근데 크림빵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팥빵을 못 먹잖아. 그것도 포기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기회비용이라는 거예요. 기회비용. 포기해야 되는 가치.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좀 그럴싸한 경제용어로 보면은 기회비용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으로 나뉩니다. 명시적이라는 건 명시, 눈에 보인다는 거야. 눈에 보이게 지불한 기회비용을 명시적 비용이라고 해요. 아까의 사례에서 보면은 내가 눈에 보이게 지불한 비용은 뭐야? 이 둘 중에 크림빵의 가격을 눈에 보이게 내가 돈으로 지불을 했죠. 그지? 크림빵의 가격은 그럼 기회비용 중에 명시적 비용이에요. 또 기회비용 중에 암묵적 비용이라는 게 있어. 암묵적. 암묵적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암울하다. 침묵을 시킨다. 그러니까 어둡고 조용하고 안 보인다. 뭐 이런 의미를 가졌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게 내가 지불하지 않은, 포기했기 때문에 얻을 수 없는 다른 대안의 편익을 암묵적 비용이라고 해요. 내가 단팥빵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포기했다. 이게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지만 포기하긴 포기한 거잖아. 그래서 이 단팥빵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을 포기한 거, 이게 바로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림빵을 선택했다면 크림빵을 먹어서 얻는 만족감은 나의 편익이 되지만 크림빵을 먹음으로써 크림빵의 가격이라는 명시적 비용과 단팥빵을 먹어서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는 암묵적 비용을 기회비용으로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설명했죠? 131쪽에 기회비용과 편익의 내용을 적어놨고요. 아까 전에 합리적 선택이란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선택이라고 했는데, 다른 예로 한 번 더 쉽게 기회비용을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PC방에 게임을 1시간 하러 갔어. 선택을 했지. PC방 게임이라는 걸 선택했잖아. 그럼 내가 어떠한 기회비용을 지불하는지 한번 보자고. 요즘 PC방이 1시간에 1,000원이겠죠. 뭐 안 그런 데도 있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내야 PC방 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면 PC방에 1,000원을 지불하잖아. 그러면 이 1,000원이란 돈은 무슨 비용이야? 기회비용 중에 명시적 비용이죠. 눈에 보이게 내가 지불을 했으니까. 또 두 번째, 내가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지 않고 그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거나 낮잠을 자거나 축구를 하거나 독서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했을 때 만족감을,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을 때 만족감이 8, 낮잠을 잤을 때 만족감이 7, 축구는 6, 독서는 5라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면, 이 중에 PC방 게임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뭐냐는 거야. 일단 이건 무슨 비용이에요? 암묵적 비용이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포기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가치잖아. 공부, 낮잠, 축구, 독서 1시간을 포기한 거잖아. 각각. 근데 암묵적 비용이 여기서 얼마라는 거야? 명시적 비용이 여기서 1,000원이고 암묵적 비용은 얼마야? 이거 다 더한 건가? 8, 7, 6, 5 더한 거예요? 아니지. 처음에 뭐라 그랬어?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을 경우 가치가 가장 큰 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암묵적 비용은 이 중에 만족감이 가장 큰 공부, 만족감 8, 2 암묵적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이 합쳐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러한 합리적 선택의 필요성에 대해서 봅시다.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회비용이라는 건 내가 버려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것들을 말하는 거고, 편익이라는 건 내가 선택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많이 얻고 최대한 적게 포기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는 것 중에 A와 B를 선택할 때 A와 B의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A와 B 둘 중에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둘 다 같다면 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게 131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132쪽.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그럼 한계점이 있지 않을까?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늘려야 되는데 이러한 효율적인 선택만을 자꾸 사람들이 추구하다 보면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여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대로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너무 효율성만 추구하게 되고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공공의 이익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간과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예가 바로 132쪽 담합이 나와 있죠. 담합. 담합이라는 건 교과서에 적혀 있지만 이 비슷한 걸 만드는 회사들끼리 서로 협의해서 물건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야. 뭐 A, B, C 회사가 있어. A, B, C 회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우리 가격을 1,000원씩 더 올리자. 그래? 그럴까? 그러자. 오케이 콜. 1,000원 더 올리자. 이렇게 하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가격을 자기들이 올리면 회사는 뭐가 올라가? 이윤이 늘어나지. 돈을 많이 벌잖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공의 이익,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잖아. 왜 피해를 입어? 동시에 A, B, C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져요. 이 A는 뭐 가격이 높지만 퀄리티가 좋아서 고르고 B는 퀄리티는 낮지만 가격이 싸서 고르고 뭐 옛날엔 이랬는데 이런 거 없이 무조건 가격이 높아버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피해를 얻게 되지. 그래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을 강조한 나머지 담합을 하게 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고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면 결국에는 이 기업도 피해를 입어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혹은 사람들이 아예 다른 나라의 물건을 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기업들에게 이윤의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공익이 나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바로 앞에 이익을 위해서 담합을 했다가 이런 식의 사회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 선택에 대해 이런 효율성이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정보의 제약. 선택에 따른 비용 편익을 알 수 있어야 우리가 이게 비용이 더 낮고 이게 더 비용이 높고 이게 편익이 더 높고 편익이 더 낮고 알아야 이렇게 막 우리가 골라가지고 비용은 줄이고 편익은 높이는데 정보가 없어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그런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정보라는 건 누구에게나 똑같지가 않잖아.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사람과 다룰 수 없는 사람. 정보 차이가 있겠죠.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정보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요즘 최신 정보에 민감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보의 격차가 발생하고 정보의 격차가 발생해서 사람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132쪽에 우편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체국이라는 건 그 편지를 배달해 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아주 시골에는 편지를 배달하러 가는 것 때문에 우체국이 남아있기에는 우체국이 너무 적자가 심하다는 거예요. 편지가 뭐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데 그것 때문에 우체국 운영하기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라서 없애야 되지만 그런 효율성만 따지자기엔
그 사람들은 우체국이 없으면 그 시골 사람들은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공공성이 떨어지는 거지. 뭐 그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라는 게 132쪽이고요. 133쪽은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 위에 이렇게 나와 있고, 합리적 의사결정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조금 길었네. 하지만 어려운 건 없었죠? 제가 좀 쉽게 풀이해준다고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